자, 오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스펙타클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무려 마이너스 4%, 자, 4%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현재는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보합권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세요. 예, 근데 뭐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 이 전고점 구간이잖아요. 전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자, 힘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뭐예요? 쌍고점. 자, 쌍고점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의 시세가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수차례 말씀해 드렸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면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 매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매도가 어디에서 나왔냐? 자, 매도가 어디서 나왔냐?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면요. 이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오니까 이들이 매도하면서 주가 급락하니까 뭐예요? 매도를 멈추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자, 오늘 장중의 매물대입니다. 오늘 장중의 매물대를 봤을 때 세력들이 매수했던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그죠? 세력들이 매수했던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근데 이들의 평단가 대비 주가가 밀리니까, 자, 주가가 밀리니까 뭐예요? 다시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주가를 잡아주고 있다. 주가를 잡아주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의 물량을 이용해서 뭐예요? 이 기회를 잡고, 예, 기회를 잡고 또 돌파가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에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우리가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고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입니다. 예,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지금 세력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만약에 정말 세력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어 누르려고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매도가 나오는 물량도 극소량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매수할 때는 어때요? 막 500만 주도 사고, 250만 주도 사고, 뭐 적어야 한 8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매도 물량 뭐 10만 주, 50만 주 가지고 우리가 쫄 필요 없다. 자, 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 비율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그죠? 뭐 1%대, 0%대. 거의 공매도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대차장구. 자, 대차장구를 봤을 때도 대차장구 어때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줄어드는 추세.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하방 베팅이 아니라 뭐야? 상방에다가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한 근거. 자, 이거는 제가 언제부터였습니까? 4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5일 전, 10일 전, 여기 있네요. 10일 전에, 열흘 전에 또 말씀드렸죠. 바로 4분기. 자, 4분기 최고 실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10일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요때부터 우리 계속 또 담아왔잖아요. 담아왔는데 왜 최고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일단 추정치부터 봤을 때 제가 이 추정치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나도. 저는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물론 저도 처음에 주식에 입문했을 때는 막 단타하고 급등주 찾아다니고 뉴스 매매하고
정말 정신없게 주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났을까요? 수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실적주를 공략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좌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됐다.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사이클을 봐도 자 보세요. 3분기 실적이 나오자마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조정이 이렇게 깊게 나왔었잖아요. 왜 조정이 나왔나? 왜 조정이 나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저기서 왜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질한다. 공매도 세력들이 털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도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 치지 않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거예요. 자, 보세요. 2분기 실적이 어땠냐? 작년에 2분기 실적이 2,7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에 죄송합니다. 3분기에는 얼마 나왔어? 3분기에는 1,3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났으니까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릴 수밖에. 근데 지금 왜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됐느냐? 근데 4분기 실적에서 뭐예요?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그죠? 영업이익이 3,400억이 넘는다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3,400억.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자, 이 전고점에 대한 주가 가치가, 영업이익이 1,370억인 거잖아요. 1,370억. 그러면은, 자, 이번 4분기 추정치가 얼마예요? 4분기 추정치. 3,400억이죠. 3,400억. 그럼 정말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주가가 이제 실적과 수렴을 한다면 최소한 뭐야? 이 전고점 대비 한 2배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도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크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3,400억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되죠.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주식이란 건 기대감에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에 선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먼저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상승에 대한 수익을 가져와야 되지,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면은 늦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론이죠. 세론이 뭐죠? 재료 소멸.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실적이 다 선반영됐다. 라는 이유로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3,400억이 나오든 4,000억이 나오든 결국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건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죠? 실적이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알겠으니까 얼마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올랐을 때 어쨌든 매도도 해야 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잡아야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하락하는 이유, 바로 어쨌든 세력들 매도하긴 매도한다. 그죠? 그럼 이 매도가 멈추면 될 거 아니에요. 매도가 멈추면 바닥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을 일단 볼 건데, 지금 이 신한투자증권이 물량을 늘려가면서 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얘네는 원래 단타를 좀 많이 칩니다. 단타를 많이 치는데, 자, 지금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제가 기억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잡는다. 자,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잡는다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매도하고 있어요. 나 진짜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저는. 차라리 리포트를 내지 말던가. 사람 혼란하게,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도 물량을 보면, 자, 오늘도 장중 내내 팔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매도 물량 봤을 때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이 매도 물량 자체가 어때? 스탑돼야 돼. 매도가 멈춰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지금 터지면서
자,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도 물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 자, 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세력들이 이제 다 팔고 다시 매수를 준비하는 시점인 거죠. 매수를 준비하는 시점. 지금 보면은 자, 이들이 매도하다가도 자, 이렇게 자, 이때 볼게요. 매도를 하다가도 매도가 멈춰요. 매도가 멈추면 다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만들고 또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고 그러니까 단타라는 거예요. 신한투자는 단타지만 그만큼 비중을 크게 때려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을 잡을 때는 일단 이 수급을 보면서 매도 물량이 완전히 줄어드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릴 때죠. 다시 돌릴 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았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자, 주가가 역배열 추세에 있어요. 자, 역배열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면 안 됩니다. 반등해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추세가 깨져 있어서 금방 저항 맞고 빠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첫 번째 스마트 머니, 그죠? 추세를 돌리는 첫 번째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야?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주가가 조정이 나오다가 돈이 들어와요. 자, 돈이 들어오면서 스마트 머니가 발생됐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눌림을 잡는 거예요. 원리로 생각하면. 원리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 관점, 그죠? 추세가 형성되는 이런 시점, 시작점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매도가 나오고 지금 역추세 쪽에 있어요. 그죠? 역추세. 그죠? 추세가 하방 추세, 하락 추세 속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완전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스마트 머니 첫 번째 거래량에서 진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 거래량. 거래량이 무조건 터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거래량 고점을 잡을 때 항상 매도 대응을 해왔거든요. 자,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해요. 거래량 터지면서 막 뉴스 엄청 나올 때. 뉴스 엄청 나올 때는 우리가 되려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도로. 왜? 이미 세력들은요, 밑에서 샀어요. 밑에서 이미 매집을 해놨습니다. 매집을 다 해놓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개인들 꼬시고, 자, 개인들 꼬시고 본인들은 정리하고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매도를 할 때도 세력들이 들어온다. 자,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팔 필요가.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죠. 이런 분들. 자, 저항이 있잖아. 지지와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항 구간에 오면은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자, 만약에 저항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세력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뚫어줬어요. 자, 저항을 뚫어줬습니다. 뚫어지면은 앞으로 20%든 30%든 더 오를 수가 있어.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왜 수급도 보지 않고 저항이 왔다고 해서 그냥 파냐고요. 네, 그냥 파냐고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뭐 분할 매도 정도는 할 수 있죠. 분할 매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량 파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돈이 들어옵니다. 자, 돈이 들어오면은 계속 홀딩을 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와요. 세력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우리도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죠. 지난번처럼, 그죠? 거래량 증가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와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뭐야? 이때는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눌렸을 때 매수 타점, 그러니까 반등 타이밍이죠. 자, 추세를 돌파하면서 반등 타이밍. 자, 반등 타이밍과 그리고 또 전고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 고점, 그죠? 이 거래량 고점이 나오면서 실제로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 자, 매도를 한다면 이 매도 타점도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게요.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자, 불러드릴게요.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타점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 있잖아요. 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 댓글을 보는 재미로, 댓글을 보는 재미로 또 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셔도 좋고, 욕을 써도 좋고, 욕을 써도 좋습니다. 욕을 보는 그 재미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많이 공유해가지고 다 같이 좀 부자 될 수 있게,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게. 왜냐면 제가 또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만약에 아직도 저의 히든 종목이죠. 자, 저의 히든 종목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히든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어떤 종목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시험만 보면은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요.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저라면 이럴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물론 첫 번째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해요. 공부를 더 잘하지만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죠. 자, 성적이 올랐다는 건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그죠? 근데 이 심리를 시장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들 많이 매수해 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했을 때 어땠습니까? 바로바로 수익이 났습니까? 바로바로 수익이 잘 났습니까? 마냥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좋다는 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조금만 못해도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사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턴어라운드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제서야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막 들어오고 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